임혜린과 나는 맨몸으로 시작해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텼다. 하지만 그녀는 몇 달 사귄 새 남자를 위해 나와 헤어졌다. 우리는 악연처럼 갈라섰다. 몇 년 후, 난 그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됐다. 주말, 임혜린이 데이트를 하자며 나를 불렀다. 샴페인색 양복을 차려입고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자르는 그녀의 모습에서 큰 변화를 느꼈다. 어제야 대학 동창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신혼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문득 그녀가 떠올랐다. 어느새 우리 만난 지 6년째. 28살이 되면 꼭 결혼하자던 그 약속이 생생했다. 혜린,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2달 뒤면 내 28번째 생일인데 준비 시작할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의 얼굴에 얼음이 얼었다. 포크를 내려놓은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승우, 결혼이 그렇게 급해. 나는 당황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항상 기다리던 날이라고 했잖아. 화려한 결혼식을 만들어 달라고. 김혜린은 시선을 피했다. 깊게 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옛날 얘기야.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결혼 생각할 여유가 없어. 나는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소녀가 이제는 상장기업 대표가 된 사람이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그녀의 전용 차량이 왔다. 임혜린이 사과하는 표정으로 긴급 회의가 생겼다며 기사에게 나를 먼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길이 중요하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는 내 볼에 살짝 입을 맞추고 차에 올랐다. 멀어지는 차를 보며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왔다. 집에 도착해 샤워하려는 찰나 핸드폰이 울렸다. 임혜린의 비서 왕지훈이 보낸 문자였다. 백승우 씨, 임 회장님이 손정우 비서랑 일정 조율한다고 하던데 같이 안 가셨나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흐릿한 뒷모습이지만 샴페인색 양복은 단번에 임혜린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 맞은편에 앉은 키 큰 남자는 분명 손정우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30분 전 변명하던 그녀의 모습이 겹쳤다. 과연 그가 고민의 원인인 걸까? 진정하려 애쓰며 답장을 보냈다. 지훈 씨, 상황 좀 지켜봐 주세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6년간의 정이 이렇게 쉽게 깨질 수 있을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끔찍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눈을 감았지만 이 모든 게 오해이길 간절히 바랐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왕지훈의 영상통화 요청이 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연결 버튼을 누르자 호텔 로비가 비쳤다. 백씨, 보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긴장에 차 있었다. 임혜린이 키 큰 남자와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제된 수트를 입은 그 남자는 사진 속 손정우와 동일 인물이었다. 샴페인색 양복 대신 검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화장도 완벽하게 고쳐먹고 손정우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속이 쓰렸다. 업무상 만남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봤다. 하지만 팔짱을 끼고 교환하는 눈빛에서 단순한 동료 관계 이상의 뭔가가 느껴졌다. 최근 일들을 하나씩 되짚으며 이게 전부 오해일 뿐이라고 증명하려 애썼다.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점이 떠올랐다. 사실 나는 임혜린의 이상한 점을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다. 드러난 단서들을 모두 내 편의대로 해석하며 자꾸만 넘겨버렸던 것이다. 지난 주말 우리는 쇼핑몰에 갔었다. 혜린이 비싼 맞춤 양복을 사던 모습을 보고 나는 내 선물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그 양복이 손정우에게서 발견된 것이다. 강가를 걷던 어느 날 석양이 아름다워서 나는 혜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혜린, 정말 예쁜 석양이야. 평소 같으면 혜린은 바로 돌아서서 함께 감상했을 텐데 이번엔 심드렁하게 등하고는 계속 스마트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실망한 나는 슬쩍 물었다. 뭐 보는 거야? 혜린이 약간 당황한 듯 대답했다. 아, 별거 아니야. 친구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대. 평범한 대답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정우는 아닐까? 오히려 혜린이 자신의 변명이 어색하다는 걸 깨닫고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너 좋아하는 그 카페 가자. 그 제안에 나는 순간 흥분했다. 그 카페는 혜린이 아르바이트 하던 곳이자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다. 매번 가면 첫사랑의 달콤함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혜린은 집중하지 못했다.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며 얼굴을 찌푸렸고
예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혜린, 괜찮아. 몸이라도 안 좋아. 내가 묻자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요즘 일이 좀 바쁜 것 같아.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한 그녀는 미안. 회사 일이 급해서 먼저 가봐야겠어 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혜린이 허겁지겁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낯설기만 했다. 예전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위해 모든 약속을 미뤄주던 사람이었는데 눈을 감자 카페에서 혜린이 처음 커피를 내려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땐 순수하고 행복했는데 이제 이 잔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내 사랑이 더는 나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손정우는 혜린이 2달 전 채용한 고급 비서다. 단 2달 만에 혜린의 결혼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 6년을 함께하며 힘든 시절을 견뎌온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날 밤 왕지훈이 보낸 영상을 반복해보며 정우가 뭐가 특별한지 알아내려 했다. 혜린은 내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한 듯 평소처럼 행동했다. 진실을 밝힐 기회를 기다렸다. 기회는 금방 찾아왔다. 혜린 생일 당일 출장 간 호텔로 찾아갔다. 호화로운 로비에서 생일 선물을 쥔 채 맴돌고 있을 때 왕지훈이 나를 발견했다. 그는 말을 꺼내려다가도 그냥 떠나버렸다. 혜린이 혼자 나타날 거라는 어리석은 희망을 품은 채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냉혹했습니다. 고개를 들자마자 임혜린과 키 큰 잘생긴 남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린은 오랫동안 제 앞에서 이런 편안한 미소를 지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 맞은편에 선 손정우 역시 부드러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우연히 스치는 팔 접촉은 어떤 친밀한 행동보다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혜린의 눈에서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광채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혜린이 이성과 이렇게 가까워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억 속 그녀는 항상 이성과 거리를 두곤 했는데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예전엔 제가 혜린에게 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눈맞춤을 자연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선으로 수많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죠. 쓰라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잘 가르친 게 틀림없어. 혜린도 저를 발견했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에 고통과 갈등이 스쳤지만 제가 자세히 살펴보기도 전에 여행단이 우리 사이를 지나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다시 그녀의 모습이 보였을 땐 이미 혜린이 빠른 걸음으로 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승우 씨, 왜 여기에? 선물 상자를 들고 있던 제 손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억지로 미소를 짓고선 말을 이었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혜린의 얼굴색이 변했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여유와 동정이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임 대표님, 다음 회의 시간입니다. 일정을 조정해 드릴까요? 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았죠. 승우 씨,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해도 될까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이 여인을 바라보며 갑자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혜린은 제 망설임을 읽은 듯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승우 씨, 정우 씨와는 진짜 업무 관계일 뿐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입을 열었다 닫았지만 결국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약 올리듯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분명 우리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혜린 주변을 맴도는군요. 갑자기 제가 방해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이없게도 스스로가 제 3자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 없다면 여기서 바로 말해. 혜린, 남자 비서는 안 고용한다며? 저 사람 뭐야? 남친이야. 비웃으며 물은 제 질문에 혜린이 계속 정우를 흘끔거리는 모습에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정우는 전혀 흐트러짐 없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미묘한 우월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알겠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임혜린, 우리 헤어지자.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혜린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승우 씨,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정우 씨와는 정말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요. 혜린을 돌아보니 그녀의 눈에는 제가 기대했던 죄책감 대신 당황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사이를 배신한 건 그녀인데 어째서 제가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옆에서는 정우가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저랑 임 대표님은 진짜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백 씨, 임 대표님을 더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미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이 위선적인 말에 제가 왕지훈에게 받은 영상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업무관계, 휴대폰 화면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라는 게 비서가 상사에게 밥을 떠먹여주는 건가요? 임혜린이 영상을 보자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정우의 표정도 복잡해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백승우 씨, 모든 게 겉보기처럼 단순한 건 아니에요. 됐어. 임혜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손정우의 말을 끊었다. 승우, 조금만 시간을 달라. 내가 설명할게. 나는 눈앞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여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녀를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현실이 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릴린, 넌 변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의 약속도 함께한 추억도 모두 버린 거야? 새로운 삶을 추구할 때 나 역시 내 과거의 일부라는 걸 잊지 말아줘. 임혜린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시 눈을 뜬 그녀의 눈빛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미안해. 승우 그 말을 남기고는 서둘러 방을 나갔다. 문득 심한 피로감에 사로잡혔다. 6년 동안의 관계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 수 없었고 오직 임혜린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내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끝내 뒤쫓아오지 않았고 몇 차례 뻔한 사과 문자만 보내왔다. 짐을 싸던 중 임혜린이 돌아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달려와 팔로 내 목을 감쌌다. 정말 미안해 을을 연발하던 그녀를 밀어낸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에 나는 동요했다. 승우, 사랑해. 6년이라는 시간을 단숨에 접을 수는 없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출장 갈 일이 생겼어. 공항으로 향하는 길, 낯선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가을 낙엽처럼 시들어버린 우리의 사랑. 돌아오던 날 집 앞에서 낯선 남성 구두를 발견한 순간 계단 위에서 손정우가 내 집안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백승우 씨, 돌아오셨군요.의 손정우가 당당하게 인사했다. 그의 차림새는 마치 이 집 주인처럼 보였다. 이 더러운 속내 감춘 척 말고 꺼져. 내가 차갑게 말하자 그는 의도적으로 옷자락을 만지며 대꾸했다. 임혜린 사장님이 사주신 거라 생각했는데요. 손정우의 도발적인 미소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그의 시선 끝자락에서 과거의 임혜린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내가 반격하려는 순간 임혜린이 손정우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승우야, 돌아왔구나. 며칠 만인데 또 얼마나 수척해졌니? 내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다. 역시 여전히 그녀를 무의식적으로 걱정하게 되는 모양이었다. 현재 이 여자를 바라보며 우리가 처음 연애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땐 항상 조심스러워하던 그녀가, 나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던 그녀가 회사 지분 일부를 내 이름으로 넘겨준 적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 그때 그녀가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그녀와 손정우를 번갈아 보며 갑작스런 피로감에 휩싸였다. 나를 의지하던 그 임혜린은 이미 사라졌다. 이제 난 이 낯선 여자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다. 이 어이없는 희극은 이제 끝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꺼냈다. 둘 다 약속이 있는 모양인데 내가 타이밍을 잘못 맞춘 것 같네. 임혜린은 내 시선을 피하며 당혹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손정우가 혜린의 망설임을 보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다. 임 총님, 백 씨와 이미 헤어지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 안이 숨막히는 정막에 휩싸였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다. 혜린, 헤어지자. 대신 시간 내서 재산 문제는 논의해야 할 것 같아. 임혜린이 준 돈이 너무 많아 오히려 불안할 지경이었다. 사랑의 증표였던 이 돈이 이제는 우리를 옥매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비록 비극적인 결말이었지만 이 돈을 가져가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부하는 방안을 논의하려 했다. 지금의 임혜린이 밉긴 해도 입양받던 그 어린 소녀가 생각나 마음이 아려왔다. 손정우가 재산 이야기를 듣자 표정이 변했다. 백 씨,
지나친 탐욕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것 임 총님 덕분이었잖아요. 그의 말에 화가 치밀었다. 내 직업도 있고 꿈도 있어? 혜린보다는 못 벌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산다. 짐을 들어 그의 위선 가득한 얼굴을 내리치려다가 간신히 참았다. 정우 셋째, 간섭이 지나친 거 아니야? 손정우가 내 말에 격해졌다. 모욕하지 마세요. 저와 임 총님의 감정도 모독하지 마시죠. 존경하고 흠모했을 뿐 관계 파괴할 생각 없었어요. 위선자 같으니. 남의 관계 안 건드린다며 기회만 노리던 거잖아. 손정우가 다시 말하려는 걸 임혜린이 막았다. 그만해. 혜린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승우야, 날 힘들게 하지 마. 지친 목소리였다. 그녀가 손정우를 감싸는 모습에 문득 깨달았다. 혜린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 여기고 다른 이에게 마음을 나눈 거였다. 정우를 붙잡으면서도 나를 놓고 싶지 않았던 것 내 잘못이었다. 사랑하는 법은 가르쳤지만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구나. 더는 견딜 수 없어 돌아서려는 순간 혜린이 허겁지겁 막았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승우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어? 왜 이렇게 나를 떠나려고만 하는 거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3자가 있는데 내가 아무 일도 없듯 남아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자리한 걸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임혜린이 내 말에 상처받은 듯 눈동자에 고통이 스쳤다가 곧이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으로 변했다.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순간 그녀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임혜린이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있는 건가? 진심으로 그런 게 정상이라고 믿는 걸까?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다. 혜린 씨,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면 우리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녀의 손에서 살짝 손을 빼냈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우리 둘 다를 위해서요. 말을 마치고 돌아서자 임혜린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이해할 수 없는 고뇌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결국 나는 임혜린의 저택을 떠났다. 예약한 숙소도 없는 채 서늘한 여름 볕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위를 캐리어를 끌며 걷고 있었다. 도로변의 무성한 가로수들이 눈에 들어오자 6년 전 처음 임혜린을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다. 당시 나는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었고 임혜린은 입양된 지 1년 정도 된 상태였다. 인간은 부유했지만 그녀에게 투자하지 않았다. 아들의 복을 빌기 위해 입양한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했던 그녀. 무더운 여름밤, 나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집에 바로 가지 않고 24시간 카페에 들어갔다. 조용히 책을 보려던 참이었다. 에어컨이 우는 카페 구석 소파에 웅크린 채 책과 노트를 펼쳐놓고 있던 나에게 얼음이 동동 뜬 아메리카노 한 잔이 조용히 놓였다. 커피 드세요. 달콤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단발머리를 말아 올린 유니폼 차림의 임혜린이었다. 고마운데 주문 안 했는데요. 내 물음에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공부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쏠게요. 힘내세요. 그 친절에 감동한 나는 말을 걸었다. 아르바이트생이에요. 네, 낮에는 수업 들어야 해서 야간만 가능해요. 매일 이렇게 야근하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보육원 시절보다 훨씬 낫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에서 임혜린의 강인함과 긍정적인 모습에 매료되었던 기억이었다. 과거에서 돌아오자 차가운 경적 소리가 현실을 잡아당겼다. 검은색 럭셔리 세단이 내 옆에 멈추더니 창문 사이로 피곤해 보이는 임혜린의 얼굴이 비쳤다. 승우 씨,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냉정하게 말했다. 임혜린 씨,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미묘하게 떨렸다. 이별 보상금 얘기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그건 처리해야죠. 주저했다. 진짜로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차에 오르자 자스민 향기가 코를 스쳤다. 임혜린이 사과부터 했다.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두운 차 내에서 반짝이는 그녀의 눈빛만이 보였다. 진심처럼 들렸지만 우리 사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왜 그 사람이 내 옷을 입고 있었죠? 왜 아침부터 우리 집에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봐준 건가요? 식상해진 관계에 자극을 주고 싶었던 겁니까? 임혜리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표정이었다. 답변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추궁했다. 예전에 남자 조수는 절대 안 뽑을 거라고 했잖아. 28살에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약속했던 그 말들, 이제 다 변한 거죠? 임혜린 씨,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려는 거예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둠 속에서 임혜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전 예전에 혜린이 좋았어요. 내가 속삭이듯 말하자. 임혜린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모습에서 예전 모습이 겹쳐 보였다. 화난 나를 발견하면 이유를 알지 못해도 사과만 하던 그녀, 여러 번 말했었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과할 필요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심지어 싸워도 좋다고. 22살의 임혜리는 순수함 그 자체였다. 가진 것 없으면서도 남을 도우려 했고, 내 말에 무조건 귀 기울이다 보니 오히려 불안할 때도 있었다.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길 바랐다. 나를 자신보다 우선시하던 그녀에게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이제야 그걸 배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의 모든 것을 잘못으로 여기며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내가 침묵하자 임혜리는 허둥대며 용서를 빌었다. 내가 말을 가로막았다. 이별 보상금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임혜리는 대답하지 않았고 어두운 조명 속에서 그녀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다. 됐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차에서 내렸다. 무더운 공기를 가르며 서둘러 걸음을 옮기던 중 뒤에서 달려오는 임혜린이 허리를 끌어안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 승우. 정말 미안해.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품에서 벗어나 정면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 가치관은 너무 달라졌어요. 6년 동안 함께한 시간을 생각해서 놓아주세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자 임혜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이별 후 나는 서부 외진 산간 지역에서 봉사교사로 활동하며 새 삶을 시작했다. 임혜린이 여러 명목으로 보낸 돈은 교육기금으로 조성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왔다. 부동산과 투자 자산은 혜린을 완전히 잊을 날을 기다리며 보관 중이었다. 매주 주말이면 봉사교육을 하며 아이들을 보곤 했다. 이 순수한 아이들 사이에서 혹시 임혜린처럼 성공할 아이가 나올까 상상하곤 했다. 삶에서 그녀의 흔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운명은 또다시 나를 조롱했다. 수요일 오후 익숙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울렸다. 백승우 씨의 손정우의 목소리였다. 그는 로봇처럼 말을 이었다. 김 회장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언에 따라 당신이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대체 당신 같은 남자가 왜? 마지막까지 곁에 있던 건 나였는데. 전화가 끊기자 손이 멈추지 않게 떨렸다.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할 정도로 머릿속이 하얗게 물들었다. 전화를 겨우 끄는 순간 온 세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만 같았어요. 임혜린 씨가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직 너무 어린 나이인데. 정우 씨를 이용했다는 게 무슨 뜻이지? 눈앞에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떠올랐어요. 혜린 씨가 말을 삼키던 모습, 급격히 야위어가던 몸과 창백해진 얼굴. 그때부터 이미 더는 생각하기도 두려워 고개를 잡고 주저앉았어요. 백승우, 괜찮아요. 사무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감정을 추스렸죠. 괜찮아요. 잠깐 휴가가 필요할 것 같네요. 뜨거운 여름날 다시 혜린 씨를 마주했어요. 흑백 사진 속 그녀는 평온한 표정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더군요. 암으로 떠난 그녀는 유산뿐 아니라 편지 한 통을 남겼어요. 오늘에서야 용기를 내어 이 편지를 들고 찾아왔죠. 손이 떨리던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지를 펼쳤어요. 첫 문장에 사랑하는 승우야라고 쓰여 있더군요. 문득 그녀의 목소리가 귓전에 맴돌았어요. 명랑한 웃음소리, 섭섭해하던 중얼거림, 화났을 때의 투정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인 승우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죠. 마치 우리가 헤어진 적 없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승우야. 미안해. 널 속였어.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난 인생 가장 힘든 결정을 했어. 내가 날 떠나도록 상처를 줬지? 내가 죽는 모습 보며
내가 고통받는 건 참을 수 없었어. 과거에 갇힌 건 나만으로 충분해. 넌 아름다운 미래가 있잖아. 이 결정이 이기적이란 걸 알아? 내 선택권을 빼앗았고 우리 신뢰를 저버렸지? 하지만 그땐 이 방법밖에 없었어. 내가 날 미워하더라도 내가 아파하는 모습은 참아볼 수 없었어. 다행히 넌 이미 떠났지. 지금 내 초라한 모습을 보면 정말 슬퍼했을 거야. 승우야, 보고 싶어. 늘 용기 내서 말하라던 내 말대로 지금 난 그냥 내가 보고 싶어. 우리 첫 만남 기억나? 커피숍에서 잠든 너에게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져다 줬던 날, 사실 그 후 매일 밤 널 만나러 갔어. 매일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었거든. 내가 하는 심오한 이야기들은 내겐 너무 어려워서 실수할까 봐 말을 못했어. 아르바이트가 끝나도 널 기다리곤 했지? 내가 말하는 모습, 진지한 표정이 좋았어. 널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날 믿어주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을 준 사람이 너였어. 임가 자회사를 인수했을 때 기억나? 늘 밥 챙겨주던 내가 생각나. 양부모는 영업 확장만 말했는데 너만큼은 내 건강을 걱정해줬지? 생애 처음으로 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어. 그댈 평생 곁에 두고 싶었는데 내 운명이 짧아서 안 됐네. 남은 시간은 얼마 없지만 짧은 인생 대부분을 내가 차지했어. 항암 치료로 죽을 만큼 아플 때마다 내 추억이 진통제처럼 작용했지. 사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그리워. 병든 후론 추억이 담긴 장소들엔 발도 들이기 힘들었어. 조금만 더 있으면 널 보내지 못할 것 같아서. 승우야, 하고픈 말이 더 많지만 내가 이 편지를 읽을수록 날 더 떠올릴까 봐 여기서 마칠게.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혜린, 제가 떠난 것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당신이 행복하기를 기원해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혜린. 나는 임혜린의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아 방금 읽은 편지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금빛으로 물든 사진 속 그녀를 응시하던 중문득 22살의 임혜린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22살의 임혜린은 주변의 의심 따위는 개의치 않았고 하루 열 몇 시간씩 회사를 지키느라 지쳐 쓰러져도 전혀 개의치 않았죠. 그녀에겐 언제나 곁에 있을 승우라는 청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다시 굴러내렸습니다. 나는 사진 속 임혜린을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던 그녀의 사랑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어요. 아마 평생 그녀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가 이 세상에 남겨둔 여름처럼 말이죠. 언젠가 모든 걸 잊게 되더라도 그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